문 있고, 그 다음에 오해문에는 오해야에서 야철신도 있고 사신도도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오해문의 대표적 벽화는 야철신이 있다는 거 보자. 사진을 봐야 돼. 오해묘 야철신이에요. 야철신에서 야철신이 대장장이 신이라는 소리죠. 꽝꽝꽝꽝 두드리는 이 모습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렸던 벽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잘 보시고, 요거는 오해묘고, 이 오해묘에도 사신도가 같이 있다는 거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해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천 이로문이 있어. 장천 이로문이 있는데 여기는 연꽃, 장천 이로문에는 연꽃에서 천연색이다 그래서 장천 이로문에는 연꽃 그림이 있더라 해서 불교적 색채가 들어왔다 이거죠. 다 사신도인데 연꽃 그림 들어왔네. 장천 이로문부터 불교적 색채가 들어왔네. 아시겠죠? 자, 장천 이로문에 연꽃 그림이 있다. 불교적 색채가 들어있다. 어떤 거? 장천 이로문에서 천연. 오케이. 자, 지방 지역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북한 지역거 보셔야겠죠. 북한 지역거 돼서 북한의 강서대묘, 강서삼묘리대묘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거, 자 보자. 북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북한 지역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강서대묘에서 여기 제일 엄청 유명하죠. 사신도 강서대묘 사신도 중에 강서대묘 사신도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사신도 중에 강서대묘 사신도가 저희들이 대부분 사신도를 보고 있는 거를 대부분 다 강서대묘일 거야. 그래서 강서대묘 사신도가 굉장히 유명하다 해서 강서대묘 사신도 대표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북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쌍용청도 알아두셔야 돼요. 쌍은 뭐 한 쌍, 두 쌍 할 때 쌍이잖아. 두 가지 쌍자잖아. 그래서 둘 할 때 쌍자고, 근데 영자는 기둥영자야. 기둥영자에서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데 그게 팔각이었거든. 두 개의 팔각 기둥에서 쌍용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쌍엽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 쌍엽기 하면은 두 개의 엽기를 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쌍용총은 독특하게 서역계통이라는 게 서역계통은 무덤이고, 그 다음에 기마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기마인물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쌍용총의 기마인물상 하나 봐볼까? 쌍용총의 기마인물상 보자. 쌍용총의 기마상이죠. 기마인물상 쌍용총과에서 쌍용총의 팔각기둥이 있죠. 기둥이 이렇게 쭉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역계통이라는 거죠. 두 개의 기둥이고 팔각기둥이다 해서 쌍용총 이렇게 하고요. 쌍용총 안에 기마상이 있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거는 쌍용총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사신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고구려 후기 벽화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신도가 그려져 있어요. 청이 벽화에도 하나 그려져 있다는 건 무용청가 하나 보셨고요. 고구려 후기 벽화에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사신도가 없는 걸 외우시고, 사신도 없는 거는 고구려 초기 벽화라는 거죠. 굴식돌로 묻은 초기 벽화 양식이라는 거에서 사신도가 없는 거 한번 외워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초기 벽화 내용 전자 각시별이나 무용수, 그 다음에 무용수 사신, 그 다음에 안동행 이렇게 쭉 있죠. 자, 수혜가 예출했다 해서 수혜가 주름치마를 입고 예출하셨네요. 그래서 수혜 주름치마에서 쭉 같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지역 구분, 고구려 고분 벽화는 또 지역 구분도 하셔야 돼. 워낙 고구려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는 또 지역 구분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 해서 지방 지역에 있는 거, 북한 지역에 있는 거 같이 한번 구분해 볼게요. 쉬워요. 그래서 각저, 무장, 오해자. 성격이 각지다 그러죠. 성격이 각지면 굉장히 까탈스럽다 그러잖아. 그래서 각저, 무장이라는 게 각저, 무장 연병하네 그러잖아. 우리가 해서 갈수록 연병하네, 무장 연병하네, 갈수록 연병하네 이렇게 하잖아. 해서 각저 계속해서 갈수록 오해를 했었는데 안악덕 대쌍수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안악덕 악덕스럽지는 않더라. 그래서 대쌍수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잖아. 크게 환영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대쌍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저 무장 오해는 지방 지역 거, 그 다음에 안악덕 대쌍수는 북한 지역 거.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라는 거. 자, 그래서 지역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신도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벽화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셔야 되고, 해서 고구려 고분 벽화는 좀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한번 쭉 외워보시면, 사진 보고 외워보시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잘 따라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 거 보겠습니다. 백제 무덤 양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따라오세요. 자, 한성시대 백제 초기에는 똑같이 돌무지 무덤이라고 그랬죠. 고구려 양식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한성시대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거 보셨죠? 한성시대 거. 자, 서울 석천동 계단식, 서울 석천동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이었다는 것. 초기에는
자, 웅진시대 똑같이 웅진시대가 있고 똑같이 자, 사비시대까지 같이 내려갈 거야. 웅진 사비시대 양시까지 같이 내려가실 거야. 그래서 자, 그렇다면 찬성시대 돌무지 무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특징을 다 봤었고요. 같이 보셨고, 그 다음에 웅진시대 웅웅공주가 나왔죠. 웅웅공주가 자, 웅웅공주송 웅웅공주가 노래를 부른다 해서 웅웅공주송에서 웅웅공주가 노래를 부른다 웅웅공주송 했습니다. 해서 공주는 자, 공주 송산리 고문이 유명하다. 공주 송산리 고문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 웅진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이미 자,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죠. 굴식 돌방 무덤에는 자, 웅진시대 공주 송산리에는 1호분부터 7호분까지 있습니다. 자,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1호분부터 7호분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골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6호분, 7호분은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공주 송산리 고분에는 1호분부터 7호분까지가 있다더라. 그래서 하나부터 5까지는 골식 돌방 무덤, 그 다음에 6호분, 7호분은 벽돌 무덤 이렇게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사신도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벽화가 있고 사신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송산리 6호분만 벽화가 있고 사신도가 나오더라. 자, 다시 한번 송산리 6호분만 사신도가 있고 벽화가 있다더라. 벽화가 있는데 사신도가 있다더라. 자, 웅진시대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하나 있잖아. 하나 지금 벽화가 지금 사신도 송산리 6호분에서만 나와 있어.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 그래서 백제 거에서 백제 굴식 돌방 무덤에서 벽화가 있는 거 어떤 거? 송산리 6호분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없는 거야. 우리 학습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만 외워두시면 문제 맞추시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일단은 현재 학습 범위 내에서는 송산리 6호분에서만 벽화가 있다는 것만 외워두시면 돼. 알겠지? 백제 거는 송산리 6호분만 벽화가 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송산리 7호분 보셔야 돼요. 골식 돌방 무덤은 자, 골식 돌방 무덤 양식은 어디 거라 그랬죠? 고구려 양식 계승했다 그랬죠. 해서 공주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 그 다음에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가 있는데 사신도가 그려졌다더라. 네, 송산리 7호분은 말 그대로 문영왕릉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문영왕릉이 말 그대로 무령왕릉이 송산리 7호분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벽돌 양식이기 때문에 모조림 천장 구조가 아니라는 것, 벽화도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백제의 벽돌 무덤은 중국 영향으로 벽화를 그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벽돌 무덤에가 벽화가 없다는 것, 중국 영향이라는 것, 자, 벽화가 없다는 건 틀리다는 표현이죠. 왜? 여기 있잖아. 여기 송산리 6호분에 벽화가 있잖아.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령왕릉을 지칭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인데 벽화가 없다는 표현 자체는 틀리다는, 벽돌 무덤에 벽화가 없다는 표현 자체는 틀리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백제 딱 하나만 외워두시면 된다. 백제 거 하나, 송산리 6호분에 벽화가 있다는 거 꼭 외워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전부 다 누구나 잘 알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는 두음자 따셔가지고 다 특징 쭉 잡고 갈게요. 자, 무송삼아, 자, 사랑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이거 아시죠? 가수. 그분하고 동명이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삼아라는 소리는 일본인들이 이름 부를 때 무송삼아, 연삼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송삼아가 지금 일본에서 벽돌을 쌓아요. 그래서 오수양이 썩수해서 오염된 물이 썩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송삼아가 무송이가 말 그대로 지금 했잖아요. 무송이가 지금 일본에서 벽돌을 쌓는데 벽돌을 잘못 쌓아가지고 오수양이 썩수해서 오수가 오염된 물이 썩고 있다. 오수양 썩수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무송삼아는 일본식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무령왕릉의 무자 담아놨고요. 자, 송산리 7호분이 무령왕릉이에요. 무송삼아에서 무령왕릉 송산리 7호분이다. 7호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지석이 2개가 발견된다. 지석 2개가 발견되는데 그게 왕거하고 왕비거 지석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왕릉이 누구 건지 알려주는 게 지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2개의 지석이 발견됐다. 그 지석 안에가 영동대장군 삼화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보자. 무령왕을 영동대장군 삼화왕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지석에 그렇게 써졌다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제관식, 이 무덤에서 금제관식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일본산 금송을 사용했다. 금송 말 그대로 소나무, 일본산 금송이란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 목각을 사용했을 거 아니야. 나무 관을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근데 관이 말 그대로 일본산 금송을 사용했다더라. 근데 이게 문제가 나왔었잖아. 중국산 금송을 사용했다더라. 이렇게 나온 건 틀리다 이거지. 일본산 금송을 사용했었고 그렇다면 일본과 무령왕 때 교류가 있었다는 게 되잖아. 그죠? 일본산 금송을 사용했다. 일본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라고 그랬죠. 벽돌 양식이었고 그 다음에
무령왕 때는 양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전이 발견돼 양나라의 양식이었었고 그래서 무덤 양식도 양나라 양식이고 그 안에 양나라 돈인 오수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가 발견이 돼요. 석수가 뭐냐면 볼까? 자, 무령왕궁의 석수. 자, 그 능을 지키는 누구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석수가 발견됐다. 그 다음에 무령왕궁에 대해서 이제 벽돌 무덤이라고 그랬죠. 벽돌을 막 쌓아올렸잖아요. 벽돌 무덤 이렇게 해서 벽돌 무덤에 이런 양식이 쭉 사진으로 보이면 무령왕궁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벽돌 양식 물어본다. 무령왕궁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어머나 이 석수 많이 봤네. 이 석수 나오면 무령왕궁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무령왕궁은 1971년 7월에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굴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쭉 보셨고 그래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문의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됐다. 그래서 지석이 2개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왕과 왕비의 지석이 2개가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합장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묘비, 지석이가 말 그대로 지석은 그 묘의 주인이 누군지 즉 묘비 주인에 대해서 쭉 뭔가를 나열해서 알려주는 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동대장군 사마왕은 토지신께 뭔가를 매입했다 해서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신께 이 땅을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교의 영향이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석을 보고 나서 이 주인공과 축조연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벽돌 양식이고 그 다음에 연화무늬 양식이라는 거죠. 보자. 그러면 이 벽돌이가 연화무늬 새겨졌다는 거야. 치고 그다음에 아치형 묘실 보자. 아치형 묘실로서 양나라 무덤 양식이었다는 거 방금 전에 봤던 양식. 그 다음에 관우 재료가 일본 규슈 지방에서 가져온 금송을 사용했다. 그래서 일본과 교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진묘수가 뭐냐면 아까 전에 석수 봤잖아요. 석수 그림에서 진묘수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도 발견됐고 오수전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굴이 안 된 채로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부작품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그래서 무령왕릉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외워두시라는 거. 무송사마가 지금 일본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데 오수양이 썩수. 자, 무송사마 지금 일본에서 벽돌 쌓아 오수양 썩수.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비시대, 웅진시대 다음에 백제는 사비시대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사비시대는 사비는 어디다? 현재 부여라고 그랬죠. 사비시대에 관해서 사비시대 똑같이 골식 돌방 무덤 나오고요.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사비시대 무덤 양식 부여 능산리 고분 1호분에서 7호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능산리 1호분부터 7호분까지 아까 전에 공주도 1호분부터 7호분까지 봤었죠. 그래서 그 배열 자체가 3기씩 앞자 무덤이 말 그대로 3기씩 앞뒤로 2열씩 이루고 있으니까 6개가 되잖아. 그 뒤로 1기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사부능은 우리 아까 전에 공주능은 공주 여기 다시 보자. 웅진시대는 공주라고 그랬죠. 웅진은 공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주능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공주능은 경주니까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데 공주능은 공주 성상이 공주송 이렇게 그랬죠. 공주가 웅웅공주가 노래를 부른다 해서 웅웅공주 공주송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주 거니까 무덤 규모는 커요. 그죠? 근데 사비시대 때는 좀 무덤 양식이 좀 작아진다 해서 자꾸 세련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비는 부여라고 그랬죠. 우리 사부님들은 묘지는 좀 작다. 그래서 사부는 작고 세련됐다 해서 우리 사부님은 작고 세련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부는 작고 세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여 능산리에서 그 근처에서 묘지를 쭉 발굴하다 보니까 부여 능산리 절터가 나옵니다. 이쪽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다 보니까 부여 능산리 절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금동 대양도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창왕명 속초 서리감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음 시간 때 배우실 거예요. 금동 대양로하고 창왕명 속초 서리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자 해서 이것도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됐다는 거, 부여 능산리 절대에서 발견됐다는 것까지는 아시라는 거. 좋습니다. 다 왔어요. 신라 가시면 다 끝나는 거야. 신라 초기권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그랬죠. 고구려 백제는 고구려 하니까 백제도 따라한다 해서 돌무지 무덤. 신라는 독특하게 돌무지 덧널 하나 더 넣어서 돌무지 덧널 무덤. 그래서 덧널 무덤은 크게 본분까지 다 쌓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 이 양식들. 천마총, 황남대총, 호호총, 소봉총, 군관총, 금룡총에서 이 돌무지 덧널 양식으로 사용한 무덤의 종류까지 다 아셔야 돼. 무덤 종류 양식을 외우시라는 거죠. 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마리간 시절 때 거죠. 마리간 시절 때 거라고 봐서 그래서 왕권 강화를 보여준 양식이라고 해서 대형 무덤이라고 해서
왕권 강화를 보여준 대형 무덤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마총이나 황남대청, 호호청, 서봉청 이 무덤 양식들은 대형 무덤이다. 이것까지 다 같이 알아두시라는 것. 기본적으로 돌무지 덧날 무덤이 크게 위에 봉분을 크게 쌓기 때문에 대형 무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덤 내용들 내용물이 하나 청마청에 나오는 건 청마도 아시고요. 청마청 안에 그려진 게 아니라 청마청에서 나온 말 꾸미개 장식 말 장리라 그러죠. 말 꾸미개 장리에 그려진 거고 말 꾸미개 장식에 청마 그림이 새겨졌다고 해서 청마청이고 해서 청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아시고요. 청마도 같이 보실까요? 이게 보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긴 했는데 보자 이게 그 옆에가 말 안장 옆에가 이렇게 좀말 안장 꾸미개잖아요. 이게 보니까 옆에 딱 말 안장 옆에 느려지는 거잖아요. 거기가 청마도 그려지는데 굉장히 잘 그려졌죠. 누가 봐도 예술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청마도가 발견된 건 청마청인데 이게 발견됐다는 건 청마청인데 벽화가 아니라는 거. 청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근데 까먹지 말라는 거. 껌이죠? 그래. 그래서 천황호가 서서 금관령을 내린다. 우리 천황호는 천황께서 타시는 배주에서 천황호가 서 있네. 해서 금관령,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천황호가 서서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금관령을 내리고 있네. 그래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서 여기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의 종류하고 똑같이 신라거 여기 돌무지 무덤 종류에 대해서 섞어놓고 물어보면은 이게 어떤 돌무지 어떤 무덤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 양식하고 그 다음에 신라 돌무지 무덤 이름만 쭉 나열해 놓고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덤이 어떤 신라 건지 청마청이 신라 건지 황남대청이 신라 건지 호우청이 신라 건지 서봉청 특히 서봉청하고 금관청 이런 거 잘 나오죠. 해서 이런 거가 신라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구분지어 나가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